토트넘은 저번 시즌까지만 해도 챔스 진출을 노리던 팀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원맨쇼 캐리에 힘입어 리그 전반기까지만 해도 우승 경쟁도 가능하단 소리까지 나오던 팀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아시안 컵 차출 공백기 이후 토트넘 스쿼드의 힘은 급격하게 빠져버렸고 결국 리그 막바지 한 끗 차이로 챔스 진출을 놓치고야 말았죠.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으로 인해 희망을 봤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쌓으면 다음 시즌에는 더 무서운 팀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팬들의 기대감을 무참히 박살내버리는 중입니다. 리그 초반부터 승점 드랍을 하기 시작했고 북런던 더비에서는 손흥민이 선제골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을 드러내며 아스날에게 철퇴를 얻어맞아 2대1 역전패를 당해버리고 말았죠. 또한 리그 최약체 에버튼에게 또 3대2로 얻어맞기까지 해 챔스 진출은커녕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15위로 강등권과 고작 8점 차이 밖에 안 나는 상황이죠. 사실상 토트넘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미 차이가 너무 벌어져 유럽 대항전은 꿈조차도 못 꾸고 21세기 토트넘 최악의 순위로 마무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토트넘이 희망을 붙잡고 있는 몇 개의 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로파 리그와 리그컵이죠. 리그컵은 이미 4강에 올라 1차전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꺾어 아주 유리한 상황이고 설령 리그 순위가 바닥까지 추락해도 여기서 컵 우승 하나라도 따낼 수 있으면 토트넘에게는 근 10수년간 가장 성공적인 시즌이 될 것이죠. 또한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축구 전문가들은 유로파 리그 우승 후보에서 토트넘을 1순위로 올려놓기도 했었으나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유로파리그에서의 순위도 16강 확정이냐 플레이오프 진출이냐를 놓고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현재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 사실상 최근 1.8군으로 경기를 뛰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하고 주전 선수들이 다 복귀했을 때 토트넘 선수단의 체급이 유로파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결국 토너먼트 단계는 그 어떤 변수도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아득바득 승점을 따내 어떻게든 더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경질 확률이 높은 인물인데 리그컵과 유로파리그에서 성적을 낸다면 21세기 토트넘 최악의 감독이 21세기 토트넘 최고의 감독으로 바뀌는 어이없고도 웃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 호펜하임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지난 에버튼전 좋은 활약상을 보여준 히샬리송이 복귀하였는데 여기에 벤탄쿠르까지 돌아와 여전히 수비진은 불안하더라도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은 나름 구색이 갖춰졌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히샬리송과 손흥민 간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공을 왼쪽으로 몰아준 뒤 히샬리송과 손흥민 쪽에서 균열을 내고 최근 폼이 좋은 반대편 쿨루셉스키가 마무리하는 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손흥민은 초반부터 굉장히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펼쳤는데요. 토트넘 선수단 중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었고 손흥민은 물론이고 히샬리송도 체력은 좋은 편이라 왼쪽 지역에서의 강한 프레싱에 호펜하임 선수들의 패스미스를 이끌어내고는 했죠. 손흥민은 승부욕에 굉장히 불이 붙어있는 모습이었고 사실 본인도 지난 에버튼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데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주장으로서 팀의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호펜하임을 잡아 반등에 성공해내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심지어 토트넘 팬들이 에버튼 전이 끝난 뒤 관중석 쪽으로 다가와 사과하는 손흥민에게 오히려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배은망덕하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당했음에도 손흥민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선수단의 부진한 경기력에 대한 책임을 주장인 본인이 혼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의 책임감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번 호펜하임전 토트넘 선수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상대 선수보다 한 발 더 많이 뛰었고 패스나 슛 마무리에 있어서 훨씬 더 날카로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2분 포로의 환상적인 롱패스가 메디슨에게 전달되었는데 평소와 같으면 빈약한 땅볼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메디슨이 아주 강하게 골키퍼 머리 위로 공을 때려 넣어 선제골을 만들었죠. 또한 손흥민의 침투와 드리블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15분경에서는 수비 한 명을 속도로 제낀 뒤 또 드리블로 완전히 농락해버렸고 비록 골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줄 퍼포먼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딱 5분 뒤 바로 손흥민의 추가골이 터졌는데요. 중앙 지역에서 토트넘이 공을 끊어내어 역습 상황이 연출되었고
손흥민은 빠르게 상대 수비수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패스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공간으로 달려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펜하임 선수들이 뒤늦게 손흥민을 따라갔지만 이미 한번 속도가 붙은 손흥민을 막기는 유럽 그 어떤 수비수라도 어렵죠. 손흥민은 가슴 트래핑으로 가볍게 공을 앞으로 떨궈 놓은 뒤 그대로 왼발로 슛을 시도하였고 이 공이 수비수의 발에 막히긴 하였으나 워낙 힘이 강하게 실려 그대로 원바운드 되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영국 중계진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무려 3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달려갔으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중 2명이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 각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손흥민이 한번 접은 뒤 가마차기 슛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직 단 한 명만이 손흥민이 양발 잡이란 사실을 알고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다시 한번 손흥민의 양발 활용 능력이 빛을 발휘한 순간이었다. 손흥민의 활약 아래 토트넘은 전반에만 2골 차로 앞서갈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수비에서 불안한 점을 노출하였지만 적어도 지난 에버튼전처럼 전반전에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죠. 또한 손흥민이 계속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에 바싹 붙어 있으니 또한 손흥민 76분 왼발 쐐기골까지 기록하였고 엄청난 활약 속에 다시 한번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호펜하임 선수들의 전방 압박 포지셔닝도 자연스레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토트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토트넘은 지난 2연패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리그에서의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적어도 오늘 호펜하임 전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손흥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경기 결과보다도 이 점이 토트넘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레스터시티인데요. 불과 2일 뒤에 바로 치러지는 경기이고 또 그 뒤 31일 유로파리그, 또 바로 3일 뒤 브렌트포드전, 또 바로 4일 뒤 리버풀과의 리그컵 준결승, 또 바로 3일 뒤에는 아스톤 빌라와 FA컵 경기를 치루어야 하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일정이 토트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박싱데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전까지 나름 편한 일정 속에서 승점을 쌓아놔야 했던 것인데 토트넘은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토트넘이 힘든 만큼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들도 똑같이 힘들고 토트넘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면 오히려 분위기를 타며 순위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도 점차 토트넘과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비전도 안 보이고 투자도 소극적인 토트넘을 보며 팬들은 하루빨리 이 배은망덕한 클럽에서 탈출하라고 말하고 있고 토트넘의 보드진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내년까지 손흥민을 잡아두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위해 남겨둔 것인지 하는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흥민의 이적설은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고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적 시장이 한치 앞도 예상이 안 가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적이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결국 토트넘을 떠나게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트로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들어올리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에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는지가 중요하겠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빈손으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번 시즌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